우리가 6월 달에 뽑을 때 이제 제시마시 감독이나 뭐 카사스 감독 이런 분들하고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의 몸값이 6월과 또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 축구 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이런 감독 와주면 좋겠다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다. 하도 좀 어쨌든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국정감사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던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허. 좀 알아봤는데 예전에도 축구협회가 이런 국정감사를 했었으니까 싱컨바인 단백질러와 신제품 검은 콩은 뭐다 이 묶음 기획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단백질러는 묶음이에요 묶음 이번에. 식사 대용으로 계속 하시니까 음. 운동하실 때나 뭐 그냥 간단한 식사. 이거는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번에는 엄청 특가로 좀 모시고요. 형도 한번 좀 타먹어 보세요.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타먹으면 맛이 괜찮나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도 사실 이거 아까 내가 오자마자 하나 먹었잖아. 네, 나 네, 네. 우유 타 먹었거든. 아까는. 요즘에 라이브 할 때 그냥 하나씩 먹어요. 나도 그래. 자 아무튼 이제 검은 콩은 뭐다는 이제 국내산 검은 콩 농축액과 비오틴 디카페인 커피 농축액이 들어간 음료고요. 일단은 검은 콩 음료를 좀 먹고 싶은데 이 콩맛의 비린맛 이거 진짜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 다 느낄 거예요. 콩맛의 비린맛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또 시원하게 드시면 갈증 해소로도 진짜 기가 막혀서 저도 냉장고에 이제 몇 개 넣어놓고 요거 이제 이동할 때마다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맛 어때요? 이게 단백질 커피 맛이거든. 맛이 되게 아 진짜 그러니까 웃기지 마. 얘기를 하고 있을게. 일단은 뭐 단백질러 같은 경우는 포만감, 영양 훌륭한 간식이고 제가 뭐 늘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도 이거 이제 집에서 좀 박스로 사가지고 아내가 요거 이제 우유 타서 아침에 가요. 출근을 합니다. 좋아요 이거. 좋네. 요거 딱 오늘 묶음 판매로 단백질러 20병, 검은 콩보다 20병 요 두 병에서 원래는 92,000원짜리 제품이에요. 그럼 하죠. 92,000원인데 59,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달순의 특가. 36% 할인입니다. 기간 한정입니다. 6월 23일까지고요. 92,000원짜리 59,000원에 20개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요거 이제 섞어서 드시면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묶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도 여지없이 돌아온 주간 축협입니다. 예. 문제적 코너. 예. 할 때마다 댓글과 반응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 예. 그래서 오늘 이 주간 축협의 주인공 우리 송준 기자님. 환영합니다. 주인공인가요? 그렇죠. 여기는 주인공이죠. 예. 송 기자님.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옆에서 양념을 잘 쳐주시는 우리 부버지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설 수도 있는 이제 후보군의 5분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댓글장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분 아니겠냐 이렇게 많았습니다. 예, 저도 좀 얘기를 뭐 따로따로 이렇게 몇 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뭐 아무래도 우리 송준 기자님이 그 방송 이후에 뭐 따로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고 어허. 제가 댓글도 다 봤거든요. 음. 정답을 다 맞춘 분은 없더라고요. 예. 네, 다 맞춘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요거 가지고 좀 더 먹고 살 수 있겠다. 조금씩 예, 조금씩 예,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잘 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고민하고 있거나 이제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들인 게 맞다. 그런데 맞다. 예, 분은? 물론 이제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온도 차이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만약에 예를 들어 정몽규 회장이 안 나오신다면 한번 나가보시면 어떠세요의 권유 정도를 받는 분도 있는데 이 5분을 그냥 ABCD로 묶어서 온도차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중에선 본인이 막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 주변에서 추천하는 건데. 그렇죠. 이분 정말 좋아요. 나가시면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분인데
이게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는 걸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대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가고 싶은 거겠죠? 아이 물론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출마를 해도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하. 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2번 안에는 여당. 예, 온도 차가 약간은 발생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 5번 중에는 몇 분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바꿔보겠다. 자의지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시는 분이 있고, 또 몇 분은 뭐 주위에서 저 한번 해보시라. 진짜 이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좀 밀어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네네. 아하. 사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 이렇게 나서기가 힘들죠. 왜냐면 정 회장님이 일단 나오시려고 하시니까. 모양새도 그러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아마 이렇게 아실 분들 좀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겠구나. 그럼 아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는 한 게 아니야. 다 곤란하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셨겠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해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온도 차는 분명히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선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또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자 이제 그 지난번에 아무래도 팬들의 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게 9번째 전력강화위원회가 열어가지고 뭐 후보를 좀 추렸다. 영상을 보는데 감독들의 경기 영상 보고 5시간 동안 봤다고요? 네. 12명 중에 5명을 뭐 이제 나중에 안팎으로 추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그거 일단 살짝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원래 목표는 5명으로 추릴 수 있으면 이제 네. 추려보자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생각이 뭐 회의가 좀 길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일단은 그 5명으로 4명, 5명 추리는 거는 하지 않고 일단 그 12명 후보자들의 어떤 경기를 이끄는 영상들 이제 그분들이 하신 어떤 전술 스타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그냥 그 회의를 다 보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이에요. 방송 나가는 오늘. 방송 금요일. 네, 오늘 아니면 내일 다음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주일 거라고 좀 많이 이렇게 전망들 하시던데 맞아요. 그렇게 보도는 됐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비공개일 수는 있는데 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사실 그건 방송날 기준. 일정도 장소도 다 비공개로 최대한 빨리 잡겠다였죠. 10차 회의 같은 경우는 보도가 나온 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말씀드리면 녹화는 지금 20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송은 21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이제 저희가 최초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오늘이나 토요일이나 주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늘이고요. 금요일 날 하는 걸로 들었고 근데 이게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 하니까 네네네. 뭐 늦춰질 경우에라도 뭐 토요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버지가 얘기한 게 날카로웠네요. 왜냐하면 부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니 이걸 처음에 다음 주에 다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해서 또 추린 다음에 또 협상하고 그러면 이거 6월 말 7월 초까지 되나? 데드라인까지 맞추기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예리했네. 이제 이거 우리 예리했네. 부버지님의 통찰력. 제가 이 발음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밖에서, 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네, 부버지님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땡겨서 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 있는데요. 12명의 경기 영상들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논리로 보면. 네. 근데 5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12명 거를 물론 국내 감독들이 껴있을 테니까 국내 감독은 많이 아니까 안 봤다고 치더라도 대충 한 10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외국인 감독이. 그러면 그 정도만 봐도 그게 파악이 됩니까? 하이라이트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뭐 하이라이트가 우리 하이라이트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 이렇게 보면 오후 몇 시인데 그거 있잖아. 너무 잘한 것만 편집되니까 되나? 이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전술적인 철학이 뭐냐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 그 이상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기초 자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실제 저렇게 했네. 이 정도 확인. 네, 그래서 이 감독은 이러한 축구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밝혀왔는데 이게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얘기하는 축구는 이런 겁니다를 이제 서로 공유하는 정도의 자리였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뜯어보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짧죠.
그 기간은 그러니까 네. 난 생각해보니까 5시간이 물리적으로는 긴데 그 12명이라고 하는 걸 추리고 영상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짧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럼 2경기 본 거거든요, 경기를 따지면. 그렇죠. 그죠? 근데 나 사실 이걸 별로 설명하시는 기사가 없어요. 뭐냐면 처음에 제가 그때 우리 얘기할 때 한 100명 안팎의 원서가 들어왔다. 그죠? 근데 거기서 12명을 이번에 해서 5명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00명 안팎의 원서 중에 12명은 뭔 기준으로 줄인 거예요? 난 그거를 설명해주는 기사가 없더라?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예, 저도 완벽하게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 정확하게는 99장 들었대요. 99장. 네, 기사로 많이 98장이라고 이제 많이 예. 소개가 많이 맞아요, 됐는데 맞아요. 한 장 더 들어왔나 봐요. 저도 98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99장이 맞다라는 확인을 제가 최근에 받았고 네가 마지막에 넣었나? 그럴 수도 있죠. 막판에 찔러넣기. 그 99장 중에 그러니까 협회가 뽑고 싶은 감독이 있을 거고 이력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전술적인 철학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감독이 있을 거고 반대로는 제가 정말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가고 싶어요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내는 감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갭이 많이 컸다. 혹시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보세요. 좀 큰 틀이라도. 협회가 막 뽑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99명 중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뽑고 싶은데 뭐가 조건, 즉 예를 들면 뭐 돈을 포함을 해서 조건이 안 맞아. 근데 저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뽑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이 안 차. 너무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런 건가요? 이런 대략 그런 느낌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참고로 그 99명 중에는 연봉 100억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대요. 응? 그러니까 왜 원서를 넣으셨지?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본인이 많이 낮춰도 우리가 모시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연봉 상한선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분들 뭐 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그 정도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만약에 우리보다는 좀 많이 제시하지만 어쨌거나 좀 서로 그래도 좀 뭔가 적극성을 보인다? 그 접점 안에서 최대한 모으고 좁힌 게 12장이 아닌가. 그래도 그 정도 어쨌든 막 머리 써가지고 굴려봐서 요 정도는 우리가 만나서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 줄인 거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외국인 감독들하고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잖아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일단은 연봉이 깔려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의 감독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돈을 원한다. 이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범위는 좁혀가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9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또 일부 미디어를 통해서 몇몇 감독 이름이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송준 기자님이 계속 나와서 나도 기자지만 이렇게 자꾸 협상을 앞두고 이름이 유출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거 뭐 제가 몰라도 되니까 유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진짜 공익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유출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3월 A매치 앞두고 그리고 그리고 6월 A매치 앞두고 이제 협상을 하다가 감독의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감독들의 물론 이제 3월 때는 너무 일찍 나오기도 했지만 예. 6월 A매치 그 앞두고 감독 선임할 때 나오는 그 타이밍들을 보면 이제는 뭔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들어갈 때 그리고 이름이 나와주는 게 대중적으로 약간 좀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름이 나오는 쪽은 아마 좀 본인이 의사가 있는 쪽 아닌가 내지는 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레벨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알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 대략 요 정도 선이 기준이고 그 위아래입니다 정도를 이제 은연중에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흘린다의 개념은 아닌데 예. 정리하자면 흘린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데리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 아하. 예. 물론 그거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지원자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양쪽이 다 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니까요.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어쨌건 거론되는 감독들, 그러니까 이름이 유출되고 있는 감독들의 레벨이 조금 이전보다 내려간 느낌이거든요. 많이 내려간 느낌이죠. 예를 들면 뭐 이름 나왔으니까 모라이스. 그러니까 모라이스 감독이 뭐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이게 기존에 막 거론됐던 감독들과 놓고 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시라던가 기네슈라던가 르나르라던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게 맞긴 하잖아요. 월드컵을 경험을 했거나 이 정도 레벨에서 갑자기 지금 현재 이란 테헤란 이란 세판 네. 세판 감독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모라이스 감독이 실제로 12명이 있는 건 맞습니까? 전 있는 걸로 들었고요. 일단 네. 일단 그렇지. 네. 있는 일단 걸로 확인해봐야지. 들었고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달에 뽑을 때 이제 제시마시 감독이나 뭐 카사스 감독 이런 분들하고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의 몸값이 6월과 또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 같아요. 와, 둘이 올라갔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 30억을 불렀어. 예를 들면. 근데 대한축구협회 이제 많이 급해지네. 뭐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똥줄 타네. 니네 큰일 났네 이제. 니네 최종 예선도 임시감독으로 하면 니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 30억 안 돼. 이제 40억. 50억. 그 있잖아. 그 영화에서 보면 범죄도시 1에서 보면 장첸이 얘기하잖아. 뭐 처음에는 뭐 5억 불렀다가 안 돼갔어. 안 돼갔어. 네, 그죠. 15개월. 난 땅파도 장사하는 줄 알아. 이게 있잖아. 그냥 불러버리는 거네. 그랬다 한 대 맞았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뭐 그가 기네시라던가 르나르 감독한테 또 접촉을 했다면은 약간 좀 미운 털도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 이제 부버지님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 부분 상당히 동감하는 게, 협상이라는 건 항상 열어두어야 돼요. 뭐든지 가능성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로 연인이었다 헤어져도 만약에 내가 미련이 있다면 심한 소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헤어지더라도. 그렇죠. 도리어 좋았던 추억이었어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널 마음속에 간직할게.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지도 몰라. 그때까지 질척거려, 건강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척거려 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생각해보니 다시 너다 했는데 물 촥 뿌리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헤어진 것도 아니고 썸을 타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지. 협상 과정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만났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썸만 타던 거였거든요. 근데 나 너 싫어 이래버리면은 그걸로 그래놓고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어처구니 없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협상 쪽이 잘 안 풀리고 있고, 저는 그 배경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협회를 둘러싼 이런 네. 상황들. 그러니까 점점 더 기존에 우리가 눈높이를 봤던 감독들은 이미 뭐 다른 데 가기도 했고, 혹은 몸값을 더 올리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감독은 다른 팀이 보기에도 좋은 감독이에요. 그렇죠. 그 감독의 장점은 사실 똑같거든요. 보는 눈이.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하고 보내놓고 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 그 조건으로는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저 이렇게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축구 팬들은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왔는데 누구야? 저 감독 누구야?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알지만은 에이 저 감독 에이 이런 이건 너무하네. 이런 감독. 예. 왜냐면 저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다. 아직은 협상 중이니까. 아하. 네, 아직은 협상 중이고, 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 그때 그랬어도 그래 내가 그때 그 오빠 참 좋았지 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열어놓자고요. 우리는 열어놓고, 그치, 우리는 열어놓자. 예, 맞아, 어떤 좋은 얘기. 일이든 생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계속 국내 감독이 마지막까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거든요. 국내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국내 감독은 반드시 들어있을 거고, 예.
예, 그 국내 감독과도 협상을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축구 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이런 감독 와주면 좋겠다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중이다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확실한 거는 빅네임은 안 오는 거네요. 못 오는 거죠. 그죠? 못 오고 안 오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데려오고 싶은 감독과 있잖아요. 그 사람과 지금 우리 협회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돈, 이게 네트와 그로스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세금을 떼고 주는 거와 세금을 포함해서 주는 거. 그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 야, 그럼 2배. 그렇죠. 세금이 지금 한 45% 정도 안팎으로 되니까 2배예요, 2배. 결국에 결국 그러니까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지난번 협상 때 가장 데리고 오고 싶어했던 감독이 마시였는데 그것도 네트 차이 때문에 어그러졌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결국 그거네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똑같이 듣고 있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좁히려면 마시 감독도 그때 당시 양보했어야 되고 우리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였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지금 협회가 데려오고 싶어하는 감독들의 레벨도 상황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뭔 소리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세금 전 세금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금 협회가 다 낸 상태에서 나에게 예를 들면 뭐 80억을 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협회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까지 내면은 그러면 100억이 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이제 이런 그래서 2배 차이라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봉 계약을 할 때는 네트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 나한테 100원을 줄게 하면 세금 떼고 100원을 내가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세후 하거든요. 100억 받는 거라고 생각. 그렇죠. 세금을 다 제하고 100원 받는다 생각하는데 우리 축구협회는 지금 100원을 줄게 하는 게 세금 포함 100원이라서 실제로 받을 때는 한 60원 받는 55원 거, 그렇죠. 그치? 그 정도 받는 거란 말이죠. 이 갭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극복이 안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돈의 문제입니까? 협상력의 문제입니까? 정보력의 문제입니까? 셋 다요, 셋 다. 네, 셋 다. 네, 셋 다. 셋 다. 그러면 진짜 깝깝해지는데 또. 지금 국내 감독이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는 지난번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기사들이 이미 뭐 국내 감독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도 다 나왔잖아요. 뭐 김도훈 감독, 홍명보 감독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공개가 됐죠. 둘 다 포함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내 감독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협상 상황상. 저희 실시간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댓글로 막 올라오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거 한번 그냥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뭐 외국인 감독을 우선순위로 두고 혹시 안 되거나 뭐 여의치 않을 때는 국내 감독도 당연히 그 옵션으로 포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송준 기자님이 얘기하셨고 네. 또 많은 저희 지난번도 이렇게 뭐 해설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거 사실 그냥 국내 감독으로 하기로 해놓고 나머지 외국인 감독 이런 얘기하는 건 다 그냥 들러리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국내 감독 우선 아니냐. 그렇게 뽑으려고 이미 내정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협회 내부에 무슨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듣고 있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술위원회도 왜냐하면 이거는 선수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지금 선수들은 실력이 있는 가급적이면 외국 감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내왔기 때문에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 이후 우리 선수들이. 네,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바로 축구협회는 국내파 감독 선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인물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 판을 뒤집고 결국은 크리스만 감독을 모셔왔던 건데. 이게 그 대통령하고의 대화 자리에서 나왔던 거였죠. 네네.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정 회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고 또 청와대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섞여서 국내파 감독을 모셔오려고 하던 계획을 바꿔서 해외파 감독으로 하는 건데 결국 지금 국내파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생각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고 뭐 그렇다면은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외국인 감독을 찾아보자라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축구협회 강화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감독의 어떤 레벨들이 이 중에 우리가 한 명 골라야 돼요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차라리 국내파 감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거죠. 이미 뭐 지금 뭐 제가 우리 방송 보면 막 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약간 레드 형의 리액션이거든요. 저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 에? 아니 근데 이게 말을 들으니까 물론 오케이 그거는 이제 우리 송중 기자가 취재한 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그게 안 될 수 갈 건데 근데 안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 하셨냐면 아마도 지금의 갖고 있는 돈이나 뭐 협상이나 정보력을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가능성도 꽤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약간 들리거든요. 혹은 딱 뽑아놨는데 야, 이 정도 외국인 감독을 쓰려면 차라리 국내 감독이 낫지 않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네. 무슨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국내 감독으로 찍고 가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 99장의 원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도훈 감독님이라던가 이제 홍명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뭐 언론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어쨌건 표면상으로는 자기는 대표팀 감독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99장 안에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국내 그러니까- 감독님들은 예, 그럼요. 예. 확인. 제 얘기는 거가 지원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후보에 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뭐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감독 선임을 할 때 1번, 2번이 흐흐 감독님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그건 예. 다 알고 있죠. 실제로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이 잘 되기도 했었고 그쵸. 그때 당시 흐흐 감독님들이 다 사라졌는데 마지막이라도 만약에 흐흐 감독님이 이제 흐흐 중에 한 분은 안 되지만 예. 된다면 어쨌거나 아주 가능성 높은 옵션인 건 분명합니다. 그 한 분 중에 네, 또 다른 네. 네. 야, 근데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하죠. 홍명보 감독님은. 예. 근데 이제 울산도 지금 하고 계시고 클럽 월드컵도 나가야 되고. 최근에 그리고 저기 푸른파도. 예. 거기 나와서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지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포부를. 거기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은 아닐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원하지만 그러니까 협회가 모셔오고 싶은 감독과 본인이 가고 싶은 감독과의 괴리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국내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국내로 된다면 그분이시네요. 그분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네, 물론 뭐 현실적으로.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기사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은 저 꼭 맡겨십시오 이건 아니지만 맞아. 네, 제의가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또 왜냐하면 네, 거부할 이유도 없죠 사실은. 지금 팀을 맡고 계신 게 아니고 네. 지난번 6월 임시 감독님으로 또 잘 해주셨고 그 선수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대요. 선수들 네, 내더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2월에 크리스만 감독이 물러나고 넉 달을 지금 어쨌든 외국인 감독 중에 좋은 감독을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그 명분으로 넉 달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김동훈 감독님이 뭐 안 좋다라는 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이 얘기 말고 그렇게 외국인 감독 좋은 감독 데려오겠다라고 2번의 임시 감독까지 쓰면서 넉 달을 끌어왔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딱 근데 국내 감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하게도 욕을 좀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송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욕을 먹어야죠. 이거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그렇죠. 이만큼 들였는데.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올림픽 본선이 그걸 생각을 해야죠. 또 그게 생각났지. 크죠. 그러네. 3월에 예. 올림픽 앞에 두고 바로 또 임시 감독 시켜가지고 그래. 마지막 훈련도 못 가게 하고. 예. 그거 크죠. 굉장히 크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했지만 지금 송중 기자님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감독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안 될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결정 왜 국내 감독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협회가 자기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는 행동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 방금 부버지님 얘기하신 대로 그 파리 올림픽 등등을 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길어진 책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당연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아니 2월 3월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4개월 넘게 끌어와서 결국 국내파 감독 할 거야? 그러면 당신들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 비판이 묻어서 아이 그럼 일단 우리 무조건 외국인 감독이라도 해야지 누가 됐든 외국인으로 해야지 이 선택은 안 하셨으면 네, 요거 무슨 그렇지.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야, 국적이 외국인이야. 뭐 이런 그냥 국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네. 보면 가야 맞지. 된다는 거죠. 정말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도움이 되고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지금 월드컵 본선 가자고 감독 뽑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선 가서 경쟁력 보여주고 그 이후로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 뽑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체면 때문에 뭐 내지는 팬들에게 뭐 약간의 많이 비난 흘렀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그냥 외국인으로 이럴 거면 차라리 국내파 감독도 나쁘지 않다. 이럴 땐 이거네. 욕먹을 용기도 필요하다. 네. 어차피 그러지 못한 건 사실이고. 뭐 어쨌거나 최종 결정은 한국 축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얘기네. 이게 이번 달 말 7월 초까지 되겠습니까? 협회가 얘기야? 아니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타임테이블상 될 거냐는 거죠. 제 생각은 뭐 7월 초 이달까지는 어. 너무 좀 바쁠 것 같고 7월 초까지는 될 것 7월 같다. 초까지 해내야 된다 쪽이에요. 저는. 해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외국 감독과 계속 협상을 하게 되면은 늘어질 위험성도 충분히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현장으로 쉽지 가야 않아요. 되고 협상도 상당히 복잡하게 됐고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넷이냐 아니면은 뭐 새우냐 이런 것 세전이냐 새우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협상들도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이제 그 강화위원회에서 이제 그 5명 정도를 추리는 것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1순위서부터 바로바로 빨리 협상을 진행해야 그나마 7월 초 맞출 수 있고 안 될 건 빨리빨리 포기해야죠. 그 안에서도. 저는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5명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5명 중에서도 어쨌건 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지원서를 낸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에이전트 쪽에서 뿌린 거라던가. 그러면은 이 5명이 다 안 될 경우도 저는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 후보를 뽑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국내 감독을 넣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7월 초에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 결국은 국내 감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 그래서 아까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안 네. 되면. 뭐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지금 머릿속에 무조건 국내 감독 이런 건 아닌데 예. 현실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 간다. 근데 그 현실적으로가 부버지 걱정처럼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내 감독이 5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위에 높은 그렇지, 순위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거 그 선택 자체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면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건 하나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난번 전력강화위원회 한 다음에 모라이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일단 한번 확 떨어뜨렸어. 기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어. 그래서 뭐 그걸 하나 성공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협회가 하도 좀 어쨌든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국정감사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던데 그런 거 가능성도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허. 좀 그 알아봤는데 네. 이게 축구협회 국정감사는 그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네,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그 피감 기관은 뭐 공공단체, 뭐 정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예산을 쓰는 데를 불러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분배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바로 축구협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를 거쳐서 오거든요. 쿠션 매겨서 주는 네, 쉽게 그래서 얘기하면.
정부는 체육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축구협회를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고 아.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국정감사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는 항상 이제 참고인 정도의 신분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불러낼 수는 있죠. 아하. 그러니까 축구협회장 오세요 하면 이제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정치와 축구를 분리해야 되는 피파의 어떤 그런 헌장에도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 그러면은 그 야구 쪽 감독님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손동열 감독님. 그거는 약간 그때 그러니까 다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네. 네. 아, 난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뭐 잘 내부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국정감사를 야구 쪽에 했나 보다 싶었더니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축구협회 관련한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한도 이걸 이외에서는 아예 물어볼 수도 없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왜 그런 거 다 알아요? 네? 아니 왜냐면 예전에도 축구협회가 이런 국정감사를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물론 그렇게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나가서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한 게 있지만 이제 참고인 내지는 증인 정도의 신분으로 나가서 얘기했던 거고 예, 국정감사로 축구협회를 바로 불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규제 조치는 없다. 그 뭐 부어지도 저거는 우리가 제2의 축구협회 못 만들죠? 아, 제1축구협회가. 네? 그럼 대변인? 네? 이승진 기자님? 예전에 막 무슨 막 이상한 유튜브에서 누가 레전드가 나가서 뭐 제2의 축구협회를 만들기로 했다 말해가지고 아니 제2의 축구협회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피파에서는 한 축구협회만 그렇죠. 인정하니까 인정을 그렇게 아니 뭐 하죠. 본인이 축구협회라고 활동을 하셔도 뭐 인정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본 겁니다. 네, 아, 예. 제가 너무 진지했네요. 네, 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그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좀 이렇게 뭐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 있구나 보이긴 하는데 아무런 쪽으로. 조금 좀 답답하거나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좀 무거움이 있네요. 한마디로 우와는 아닐 것이다. 네. 아까 예? 이런 느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거 고급집니다. 이 코너가 정말 제일 고급져요. 우리 송준 기자님과 또 우리 부버지와 함께 주간 축협 해봤습니다. 뭐 저희가 또 다음에 진척된 상황 있으면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우리 팬들에게 또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